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불마켓입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서흥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기업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 서흥이라는 기업은 의약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하드 캡슐, 그리고 이제 보통 어머니분들이 사오시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업인데요. 이 하드 캡슐은 이 좀 작아서 좀 뭔가 무시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꽤 복잡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을 뿐더러 개발하기도 어렵고 이게 한 피스당 5원이었나 그랬어 가지고 마진을 내려면 엄청나게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은 요즘 막 뜨고 있는 사업 부문인데요. 원래 주력 제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코로나 발생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매출 실적을 보시면 3분기까지의 자료죠. 과거는 이제 이 연간 1,6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사업 부문이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뭐 1,200억이니까 뭐 결국에는 비슷한 매출액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 하드캡슐 매출 쪽에는 큰 뭐 이슈는 없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건강기능식품, 즉 건기식 사업 부문인데요. 보시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때는 1,700억 원, 그리고 다음 해는 2,370억 원, 그리고 올해는 3분기까지 해서 2천억 원의 매출을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4분기까지 합쳐지면 한 2,6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의 주력은 이 하드캡슐이었는데 이제 점점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료 부분에서는 젤라틴을 만드는데요. 이 젤라틴은 하드캡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젤라틴이 화장품 제조에도 사용되는데 그래서 화장품도 만들고 여기서 매출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하드캡슐과 건강기능식품이 우리가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보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제품을 유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는 주가 추이를 보죠. 보시면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인가요? 이 4년 말까지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을 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암울한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019년에는 한창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때 이 코로나 03월에 발생을 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큰 폭으로 뛰고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닝이랑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이때는 엄청나게 어닝이 가파르게 성장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성장세가 꺾인 상태였고, 그리고 이 기간에는 뭐 이제 가치주가 죽은 시대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17년부터 18년까지는 이 경기 방어주가 또 주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닝을 한번 살펴보죠. 보시면 굉장히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지 않나요? 실제로 2006년이죠. 2006년에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 그 이후로는 예, 일시정지 해놓고 보세요. 다 증가합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거의 한 해 빼고 20년 동안 증가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작년 매출액은 5,530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컨센서스로 말씀드리면 5,9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1년 동안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한 해 빼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성장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좀 주춤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의 탄력을 좀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2020년 대박이 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주도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환골탈태를 했죠. 자, 이렇게 잘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왜 떨어지냐? 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고정비의 증가입니다. 자, 근데 갑자기 고정비가 왜 느냐? 보시면은 이 당분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2021년에 3쿼터까지의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전분기라 하면 2020년 3쿼터까지의 누적 값이 기록이 된 거니까 혼동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 3쿼터까지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캡슐 부문에서요. 캡슐 부문이라는 이제 하드 캡슐 플러스 건기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문에서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제 매출 그러니까 변동비를 떼서 이제 매출 총이익을 8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494억 원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빼면은 670억이 남고, 그러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비 및 관리비 이런 고정비성의 비용이 한 180억 원 정도 났겠네요. 여기서 여것 빼면 이게 되니까 이때는 고정비가 180억입니다. 올해 3쿼터까지.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근데 2020년을 보죠. 2020년에는 이제 4,38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났고, 이제 매출 총이익은 이 정도 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고정비성 비용이 300억 원이 빠졌으니까 감가상각비는 200억 원이고, 나머지 판매비 관리비는 이제 100억 원 정도가 고정비성 비용이 발생을 했죠. 네. 근데 보시면 작년에는 100억 원밖에 안 됐던 고정비가 올해에는 갑자기 18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정비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기계를 두 배로 늘렸나요? 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이 매출 실적과 판매비 관리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보시면 오른쪽 먼저 보시죠. 이 수출 비용이 이 작년 84억 원에서 이 올해는 이제 15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거의 뭐 약 두 배로 증가를 한 셈이죠. 수출 비용이 대체 뭐길래? 그죠? 수출 비용이 뭐길래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근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드 캡슐에서는 이제 내수보다 수출을 거의 4, 5배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비용이 늘어났으면 분명 이 하드 캡슐의 수출로 인한 비용의 증가라고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수출이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예. 건기식 보시면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드 캡슐이 확실한 진범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혹시 SCFI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샹하이 컨테이너라이즈 페이스 인덱스는 이 상하이의 항만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에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어떠한 목적지로 보내는 데 드는 운임 비용을 지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15개의 항구에서 나오는 이 운임을 산술평균하는 값인데요. 보시면 이때 2020년, 2021년 나눠보시죠. 2020년 시작할 때는 1500선, 그리고 2021년 시작할 때는 이제 한 4000선이 되죠. 거의 뭐 두세 배 이상이 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이때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죠? 아, 경기가 많이 위축되나 보다. 물류도 별로 없겠다 해서 이 조선사들이 수주를 좀 덜 받았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에 완성이 되는 배가 별로 없어진 상태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실제는 뭐죠? 제로 금리, 라지 스케일 에셋 퍼체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했어요. 이 수요를 감당하는 건 뭐죠? 바로 이 물류 업체들이죠. 근데 물류 업체들은 막 이 수주를 엄청나게 받는데 근데 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배싹스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오른 게 이 SCFI 지수의 비죠. 그러면 뭐죠? 서흥이 수출을 하면서 내야 하는 비용도 두세 배 이상 뛴 거죠. 아까 보셨던 그 두 배로 뛴 수출 비용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뭐 4,700선, 4,000 뭐 500선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서흥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배가 이제 뭐 발주 넣으면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정도에 선박이 다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네, 거의 뭐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쉽사리 하락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런 수출 비용의 엄청난 급증이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뭐 여기에 플러스 다른 경기 순환주의 랠리. 그리고 제가 이 컨테이너선 운임 쪽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어느 기사를 봐도 하락할 거라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운임은 날지만 벌크는 걷고 탱커는 뒷걸음. 대세 하락은 아직 해운업 실적 이어갈 듯. 그러니까 최소한 2023년까지는 이 캡슐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회복되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3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냥 오르는 순간은 이제 좀 지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뭐 서흥 이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서흥의 캡슐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좀 까이긴 하지만 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닝 쪽에서는 사실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라서 이 어닝에 제동이 걸린다고 해서 이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에서 어떠한 주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죠. 저는 지금부터 서흥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하방에 닿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